안녕하세요. 인도 지역 전문가 이지수 프로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아미차르를 다녀왔습니다. 보통 아미차르 하면 화려한 금빛의 골든 템플 혹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국기 하강식 와가 보더를 먼저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이 땅의 진짜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찬란한 빛 뒤에 서린 강렬한 저항의 연대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펀잡은 인도 독립의 심장이었으며 때로는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충돌하며 자신들의 존엄을 지켜온 고통의 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암리차르에 새겨진 저항의 기억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골든템플 바로 옆 잘리아날라 바그입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공원처럼 보이지만 1919년 4월 13일 이곳은 비명으로 가득 찬 지옥이었습니다. 마침 저의 방문 날짜와 겹쳤던 이날은 시크교 최대의 명절인 바이사키였습니다. 단순히 수학을 기뻐하는 날을 넘어 1699년 시크교 전사 공동체인 칼사가 탄생한 날이기도 하죠. 약자를 보호하고 압제에 맞서겠다는 서약이 시작된 날, 펀잡인들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가 영국의 총칼 앞에 쓰러져야 했습니다. 가장 기뻐야 할 명절이 가장 아픈 기억의 날로 바뀐 셈입니다. 당시 영국군은 퇴로가 없는 좁은 광장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인들의 가슴속에 타협 없는 독립이라는 불꽃을 지폈습니다. 담벼락에 선명하게 남은 총탄 자국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펀잡의 저항은 결코 구호에 그치지 않았음을 말이죠. 이 비극은 결국 거대한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1947년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독립의 기쁨도 잠시, 펀잡인들에게 찾아온 분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인도 대륙을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누기로 결정하며 펀잡을 그 한복판에서 두동강 냈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라드클리프 라인이라 불리는 선이었습니다. 인도를 단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던 영국의 변호사 시릴 라드클리프는 단 5주 만에 지도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수천 년간 같은 강물을 마시고 같은 언어를 쓰던 펀잡의 마을과 집, 심지어 부엌까지도 이 차가운 잉크 한 방울에 의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졌습니다. 분단 직후 펀잡은 거대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힌두교와 시크교도는 동쪽, 무슬림은 서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고, 그 길 위에서 발생한 종교 간의 충돌로 최대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암리차르의 기차역은 피로 물든 난민 열차들이 드나드는 비극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암리차르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와가보더는 바로 그 비극의 최전선입니다. 매일 저녁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국기가 내려가지만 그 이면에는 한때 형제였던 이들이 이제는 총을 겨누며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단절의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펀잡인들에게 이 국경은 단순한 행정적 경계가 아닙니다. 강제로 찢겨나간 가족의 생이별이자 차마 지우지 못한 고향의 상처입니다. 와가보더에서 내뿜는 그들의 강렬한 기세는 어쩌면 분단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를 갈라놓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 끝내 꺾이지 않겠다는 펀잡인들만의 처절한 자존심의 표출일지도 모릅니다. 펀잡의 저항사는 현대에 들어 더 큰 비극과 마주합니다. 1980년대 펀잡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인도 정부는 1984년 6월 블루스타 작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도 정부는 시크교의 성소인 골든템플 내부에 탱크와 중화기를 투입했습니다. 사원의 심장부인 아칼 타크트는 처참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시크 교도가 성소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10월 작전을 지시했던 인디라 간디 총리가 암살당하자 인도 전역에서는 시크 교도를 향한 광기 어린 보복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델리에서만 수천 명의 무고한 시크 교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1984년의 기억은 펀잡인들에게 저항이란 단순히 외세에 맞서는 것을 넘어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존재 가치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겪어온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도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피 흘리며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 그 민주주의와 인권의 무게가 이곳 암리차례에도 똑같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도의 독립기념일과 대한민국의 광복절이 똑같은 8월 15일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짊어진 저항의 무게가,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의 깊이가 같았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필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칼럼을 마무리하며 오늘날 펀잡 청년들의 심장을 다시 뜨게 만든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펀잡의 목소리라 불렸던 아티스트 시르 무세왈라입니다. 그의 대표곡인 이 구호는 오늘날 펀잡이 마주한 부조리한 현실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한 곡입니다. 인도 형법 295조, 즉 종교적 감정 모독죄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진실을 말하는 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향해 그는 거침없이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대변하던 이 젊은 저항가는 2022년 대낮 길거리에서 30발 이상의 총탄을 맞고 서늘하게 암살당했습니다. 반대 세력의 총구는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저항의 정신은 여전히 펀잡 거리 곳곳에, 그리고 청년들의 함성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नित कंट्रोवर्सी करे हेट मिलूगी धर्मा दे नाम ते डिबेट मिलूगी सच बोलेगा ता मिलू 295 जे करेगा तरक्की पुत हेट मिलूगी नित कंट्रोवर्सी करे हेट मिलूगी धर्मा दे नाम ते डिबेट मिलूगी सच बोलेगा ता मिलू 295 जे करेगा तरक्की पुत हेट मिलूगी